첫 번째 실습은 5.4.6 페이지에 있는 심플 네트워크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CCNA 강의를 단연간 하셨거나 패킷 트레이서를 다루는 게 문제가 없으시는 분들은 오늘 하는 내용이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 쉬우실 거예요. 그건 각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46에 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실습 지침서고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실습 지침서고요.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와 같이 전체 어드레싱 테이블이 나오고 이 액티비티의 목표와 뭐 백그라운드 모든 실습이 시스코 과정의 실습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4까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첫 번째 메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패킷 트레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링크입니다. 클릭하면 이제 저는 이제 크롬 쓰고 있어서 왼쪽 아래 5, 4, 6 패킷 트레이서가 패킷 트레이서는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 파일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흔히 데모용으로 쓰는 게 패킷 트레이서 파일이라고 해서 PKT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는 거는 보통 학생들에게 숙제 또는 과제로 내줘서 어떤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게끔 하고 그들이 주어진 임무를 몇 퍼센트 완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팝업 창에 조금해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확대해서 보시든가 그건 제가 이 화면을 키우기는 어려워서요. 컴플리션 완성률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이 파일을 연 이후에 작업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 패킷 트레이스에 대한 그 사용법, 이게 조금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강사분들은 시스코 커리큘럼 내에 있는 이러한 액티비티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냥 사용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 말고 교수자가 자기가 직접 이러한 액티비티 파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거나 실습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액티비티 파일을 만드는 거는 이 패킷 트레이서 메인 메뉴, 상단 메뉴 중에 이 사람 모양 바로 오른쪽에 꼬깔건 모양으로 그 마법사 모자 같은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해서 파일을 만드는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과정, 대부분의 강사 과정에서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닌데, 어, 이 헬프의 컨텐츠나 Getting Started 또는 튜토리얼 이런 데 가보면은 액티비티 파일을 만드는 법이 자세하게 튜토리얼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실 때 패킷트레이스 액티비티 파일을 만드는 법은 꼭, 조금 이제, 몸에 뭡니까?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경진대회라는 데에서 실습 시험을 보는 것도 제가 항상 이 액티비티 파일을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이 5.4.6 실습으로 들어가서요. 이 지침서대로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도 좋고요. 요거를 원래의 패킷 트레이서에다가 더킹을 시키면 이 왼쪽 아래에 항상 상단에 보이게 한다 또는 더킹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클릭하면 방금 오른쪽에 있었던 이 화면이 그 팝업 창으로 있었던 요 실습 지침서가 패킷 트레이서 프로그램 안에 이 화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훨씬 더 깔끔하죠. 지금 이 실습의 목표를 일단 보면요. PC를 이 토폴로지, 오른쪽에 있는 토폴로지에 추가를 하고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성을 시험하고 웹페이지 생성하고 확인하는 법, 그 다음에 파이어월에 있는 파이어월은 오른쪽 토폴로지에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요거죠. 파이어월이 있죠. 여기에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 하는 목록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그러한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야 조금 뭐 숙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금방금방 할 수 있지만은, 많이 안 해보셨거나, 어, 이제 처음인 경우에는 처음에 어드레싱 테이블을 보고 각각의 장치에 대한 그 포트 확인, 인터페이스 확인하고,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네트워크 그 대역,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게 안전하겠죠. 네, 인터페이스 보는 법은 요 링크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다 놓으면은 해당 장치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실습 지침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폰트를 좀 키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PC를 토폴로지에 추가해라 했죠? 어디에다가 추가하냐면, PC A하고 PC B를 추가하는 건데, 하나는 S2라는 스위치 옆에, S2가 여기에 있네요. 또 하나 S3라는 스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PC A하고 PC B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PC A는 왼쪽 하단의 장치 선택 상자의 두 번째 엔드 디바이스에 여기 있어요. 예. 요게 왼쪽 제일 하단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것이 장치 선택 상자고, 여기에서 어떤 특정 장치를 선택했을 때 그 장치의 하위 메뉴로 있는 더 다양한 세부 장치들이 이쪽에 이 부분이죠. 예. 세부 장치 선택 상자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PC를 가져다 놓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각각 S2하고 S3 옆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 요 PC의 이름을 바꾸는 법은, 이 화면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PC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config 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PC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바꿔도 됩니다.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들 PC를 스트레이트로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어떤 스위치의 특정 포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어떤 포트라도 상관없으니까 연결을 해라 그럽니다. 케이블은 왼쪽 아래에 빨간색 번개 표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왼쪽에서 세 번째 굵은색, 그러니까 솔리드 블랙 라인이, 검은색 실선이 이게 스트레이트로 케이블이에요. 패스트 이더넷과 스위치의 어떤 포트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케이블이 연결됐고, 두 번째 PC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이 링크 위에 있는 세모 모양 또는 동그라미 모양은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세모 모양은 PC에 대한, 이 오렌지색 모양은 스위치에 지금 케이블이 연결된 스위치의 포트에 LED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스패닝 트리 때문에 약간 장치 확인하느라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한 2, 30초 지나면은 이게 그린 라이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을 한 이후에 IP 주소를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피스 A의 경우에는 이런, PC B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값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IP 어드레싱 지정하는 방법이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장치를 클릭하고 이 config 탭이라는 데에서 디폴트로 나오는 화면에 보시면은 요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디폴트 설정은 이 좌측에 있는 글로벌 밑에 세팅스, 요게 선택이 됐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특정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려면 인터페이스 밑에 있는 요 패스트 이더넷, 요걸 클릭하면 이와 같이 바뀌죠. 그래서
DHCP로 할 거냐, 스태틱으로 할 거냐,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 입력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IP 주소를 설정을 해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는 상단에 있는 탭 중에 데스크탑 탭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IP 컨피그레이션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각각 지금 실습 지침서대로 192, 168, 1.2 서브넷 마스크 클릭. 이 패킷 트레이서는 클래스 A, B, C IP 주소에 따라서 클래스 서브넷 마스크란에 자동적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191로 시작이기 때문에 이놈이 클래스 C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으로 되어 있죠. 혹시라도 다른 서브넷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이 부분을 수동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게이트웨이는 1.1번. DNS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PCB에서도 여기는 172에 16에 3에 2. 이거는 172, 16이니까 클래스 B라서 서브넷 마스크가 2525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습 지침서에 보면은 24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3.1 이렇게 넣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스텝 2에 2까지 한 거고요. 이 단계에서 액티비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라. 100%가 안 된다면 체크 리졸트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요 조금에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컴플리션에서 100% 요거 나온 걸 확인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네트워크 내에 어떤 연결성 확인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PCB에서 커맨드 프롬프트 명령창 띄워서 여기에 핑 테스트를 해봐라 라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PCB에 커맨드 프롬프트 띄워서 네, 이미 이 네트워크가 대부분 다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핑 테스트 하면 성공적으로 이제 리플라이가 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핑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응답이 안 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뭐 트러블 슈팅을 하라 또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 파일을 실행시켜서 올려놓은 지 제가 얘기하면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이 지났지요. 그런데 패킷 트레이서에서 일반 실제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핑 테스트를 할 때는 어드레스 레졸루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첫 번째 또는 두세 번 시도까지 핑 테스트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류는 아니니까 모든 설정이 제대로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조금 패킷 트레이서가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거나 이 패킷 트레이서 왼쪽 아래에 보면은 빨리 가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몇 번 눌러서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빨리 돌리게끔 하는 그런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트 2의 D번인데요. example 서버에 대해서 핑 테스트를 해봐라 라는 얘기죠. example 서버는 64.100.0.10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서버죠. 네. 즉 PCB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스위치하고 라우터, 그다음에 인터넷 클라우드 통해서 요쪽에 있는 여기까지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리퀘스트 타임 아웃 나오고 인터넷 클라우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걸지 몰라요. 여기 바로 지나가 버렸는데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 핑 테스트를 하면 4개의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4개 중에 처음 3개는 실패했고 나머지 네 번째 게 성공을 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번 핑 테스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200, 209, 165, 200점, 227 바로 이쪽 이 서버. 이 서버는 파이어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방화벽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부 주소하고 외부 주소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주소 변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구현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핑 테스트를 익스터널 즉 아웃사이드 IP 주소로 209점, 165점, 200점, 227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핑 테스트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리플라이가 오는데 처음 몇 번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 적혀져 있죠. 네트워크가 수렴하기 때까지는 처음에 핑 테스트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두세 차례 핑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예, 끈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기다리기가 뭐 하면 이제 지금 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핑 실험에 세 번째 에코 리퀘스트부터 응답이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웹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보는 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바스크 서버라는 데에다가 아주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PCB에서 그 웹페이지를 접속해 보는 네바스크 서버가 어디 있느냐 면 여기죠. 데바스크 서버가 바로 이 서버입니다. 어, 그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 실습 파트 3의 스텝 1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A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B 여기 서버의 경우에는 일반 이 오른쪽에 있는 PC와는 다르게 새로운 탭 하나가 더 보이죠? Services 여기 폰트가 좀 작은 거 제가 이 부분은 확대가 좀 어려우니까 네, 각자 확대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Services 탭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HTTP, DHCP로부터 저 뒤에 Radius EAP까지 지금 패킷 트레이스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보여요. 이건 뭐 나중에 차츰차츰 패킷 트레이스에 익숙해지시면 하나하나 사용해 보는 걸로 하고 이 실습에서는 바로 HTTP죠. HTTP 웹페이지 만드는 것과 HTTP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릭 New File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실습 지침서에 여기서 이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New Fi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고 파일 이름에는 index HTML로 줘라. 그리고 지금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러한 서비스가 또는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이걸 그냥 가져다가 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고 저장했죠? yes. 네. 그 다음에는 이 웹페이지를 PCB에서 보는 건데 PCB에 다시 데스크탑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웹 브라우저가 여기 지원이 되고 있죠. 그 전에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핑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핑 테스트 하지 않군요. 바로 웹페이지를 열어보고 있군요. 여기서 HTTP 지금 데바스크 서버가 209.165.200.227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단한 아까 이 서버의 HTTP의 인덱스
여기죠. 여기서 실습 지침서에 있는 내용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 요게 이제 곧 바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웹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파트 4에서는 파이어월 액세스 리스트를 수정하는 건데요. 액세스 리스트는 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트래픽, 그 트래픽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IP 주소가 될 수도 있고요. 파이어월을 기준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더 자세한 내용은 CCNA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어월 디바이스를 그다음에 CLI 탭에 가서 엔터를 몇 번 누르고 그다음에 요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D에 EN. EN이라는 거는 enable이라는 명령어의 약자죠. 여기 들어가서 config t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show run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라. 이게 러닝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스코 디바이스에 있는 설정 파일을 페이지 단위로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show run을 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more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엔터 키를 치면 한 줄씩 계속 나오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제 한 페이지씩 페이지업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거는 다른 설정보다는 액세스 리스트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outside DMZ extended permit. 이 구문은 혹시 제가 이거를 이 강의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다른 CCNA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외부의 트래픽이 이 호스트라는 게 190, 168, 2.3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토폴로지에서 이 서버의 내부 주소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는 인사이드 주소를 외부에서 이 서버에 접속할 때는 아웃사이드 주소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서버에 하려고 오는 프로토콜 중에 ICMP라고 하는 즉 핑 테스트 또는 TCP 프로토콜 중에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www니까 80 포트를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permit 허용해라 라는 접근 제어 목록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이 서버로 핑을 하거나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다른 연결은 거부되는 그런 액세스 리스트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여기서 고찰을 한 거고요. 그런 설명이 여기까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네. 다음에는 이 액세스 리스트를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외부에서 내부로 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게 지금 ICMP가 있기 때문에 핑이 가능한 거거든요. 핑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요 결과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려면 외부 장치인 바로 요 PC 지금 HTTP 접속이 되는 거 보면은 요거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PCB에서 이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커맨드 프롬프트에 가서 아까도 저희가 이런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데바스크 서버에 핑 테스트를 해서 성공했다라는 거를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이제 핑을 못하게 하고 웹페이지만 접속하게끔 하려고 이런 액세스 리스트를 수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실습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CLI 상에서 config t라는
원래 요 명령인데 약식으로 comfort이라는 명령을 이제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바로 요 커맨드. 이 커맨드는 어떤 거냐면 아까 앞서 봤던 이 커맨드를 부정하는 제가 이걸 타이핑 번거로움 때문에 카피해서 쓸게요. CLI에서는 이미 입력된 명령을 지우는 편리한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그 설정된 명령 앞에다가 no라는 커맨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요거를 입력하라는 게 이 바로 스텝 2, 요 B, 파트 4의 스텝 2의 B, 요 내용이었어요.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면 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봤던 게. 아까는 두 개의 라인이 보였어요. ICMP도 허용하고 TCP WWW도 허용하는. 그런데 지금은 그 라인이 없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지금은 이 서버에 핑 테스트를 해도 핑 응답이 안 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리퀘스트 타임아웃으로 계속 나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165.200.227인가 하는 거는 홈페이지는 문제없이 접속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패킷 트레이서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을 포함해서 이 실습의 각각의 스텝별로 제가 데모를 한번 해보았습니다.